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국 철학의 부재, 한국 미학의 부재, 이제 그런 까닭에서 그 우리도 온전한 미학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온전한 철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이에 걸맞는 그런 그 철학을 세우는데, 기존적인 자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시작하는 자연, 각자가 위치한 환경에서 처한 그런 그 자기를 인식하고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전한 자아가 아닌 그 자연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기존적인 동양적인 배경에서 도가적인 사상에서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연도 인간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각자, 특히 이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각자가 갖는 것이 온전한 개개인의 자연. 그러니까 신자연주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이 개인에 속한 그런 그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탈구조주의 사회에서 대안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신자연주의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수많은 자연이 존재하죠. 근데 그거는 이 사실은 기존의 자연이라는 개념도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갖는 자연의 그런 개념하고요, 또 한국인이 갖는 자연의 개념하고, 또 저기 북아프리카에 갖는 자연의 개념하고요,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 갖는 자연의 개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 환경에 처한 개념을 각자 자연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처한 자연이라는 개념이 전체의 개념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 똑같으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바로 자기 삶의 체험.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 내가 바탕 그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서 또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 내 삶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자연주의의 이제 그 삶의 철학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있죠. 이제는 그 과거에는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세기 전만 해도 이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그 하늘이 주신 몸이고 신이 주신 몸이고, 우리 몸은 오직 그런 이제 그 신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혼과 이 몸과 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의 욕망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영혼은 그 몸을 통제하는 하나의 그 조율기관을 생각했었거든요. 이 욕망, 우리 몸 같은 욕망도 우리의 일부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분리했던 영혼도 우리의 일부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탈구조주 시대에 들어선 철학자들이 그 전환기에서 메르 뽕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몸을 전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 그러니까 단지 몸은 살덩어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이 몸은 이 지각의 주체. 그래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배운다는 것이 논리가 아니라 이 지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몸이 이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몸이 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 도구이고, 또 몸이 이 지식을 흡수하는, 머리가 아니라 이제 몸 자체로 지식을 흡수하는 그런 것이다. 신자연주의에서도 역시 그 이 몸이 지각기관, 감각기관, 우리의 판단기관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자연주의에서 몸을 얘기하고 몸을 강조하고 몸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이 나름대로 한국적인 데 맞춰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어떤 보편성을 건져서 던져내 놓은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미술사에서도 이제 그 주류가 뭐냐 비주류가 뭐냐 예를 들었어요. 인상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상파 그림을 그 1860년대 후반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50년 전에 이미 그 터너나 컨스타블에서 인상파의 그림이 그려졌었고 또 그 이전에 또 거기서 200년 전에 그 인상파적인 똑같은 그림이 이 네덜란드 작가하고 플레미시 작가들한테 그려졌었거든요. 그 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몸에 대한 것 같은 경우도 내가 신자연주의를 선언하고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런 것이 몸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고야에 의해서 이미 그림이 그려졌었고 100한 7, 80년 전에 다시 그 후에도 수많은 작가에 의해서 그려졌었거든요. 또 지금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개인 시대가 돼가지고 이 개인이 자기의 이제 감정이나 자기가 느낀 바를 자유스럽게 표출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신자연주의 예술 경향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논리적으로 내가 이제 논리를 주장했지만은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살면서도 이 개인이 자기의 생활 철학으로서도 신자연주의 예술 운동에 자연스럽게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기시키는 것뿐인지도 몰라요. 제가 런던에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 살고 있는데 런던에서의 내 몸은 이 서울에서의 내 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이 내 몸이 구체적으로 갖는 기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뭐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항상 이 사회적인 환경과 이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처한 환경과 내 몸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내 몸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몸이 처한 환경과 몸이 처한 구조, 이 몸에 대한 이 인식, 바로 그또 몸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그 육체는 전부 하나의 색이라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로 온전한 하나의 색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신자연주의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죠. 군집사의 어떤 전체사에서 이 개인사회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100년 전에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그 사회, 서구 사회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개인이 전체에 부속된 그 이론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회가 붕괴되면서 이 개인 사회로 이행돼 가고 있고 또 개인 사회가 이행되면은 당연하게 이제 문화는 집단 문화가 아니라 집체 문화가 아니라 개인 문화로 이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탈구조주의 사회에서 개인 문화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작가도 그렇고 이 또 일반 평범한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온 문화를 갖고 살거든요.